라고 하는 욕망에 대한 입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자. 딱 손에 잡고 인간의 욕망에 대한 입장 위에 좀 적어놓을까? 제자백과 우리 소원 써세요. 위에다가 제자백과 적어놓을까? 춘추 전국시대 제자백과들이 뭐의 화두를? 인간에 대한 화두. 그래서 세 사람의 관점이 병렬식입니다. 첫 번째 관점 누구? 맹자, 그리고 순자, 그리고 한비자. 제목 위에다가 요것만 딱 적고 가겠습니다. 아하, 제자백과 세 사람의 관점의 공통점 차이점을 철저하게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다. 중심화제 욕망에 대한 세 사람의 서로 다른 관점. 그래서 무엇에 대한 중심화제, 인간의 욕망에 대한 중심화제에 서로 다른 관점을 병렬식, 나열해 뒀구나라고 생각해 주자고요. 그러면 만점 노트 바로 가겠습니다. 만점 노트 돌 필요 없이 본문 내용 바로 가야 되겠다, 그지? 욕망은 무엇의 부족함을 느껴서 이를 탐하는 마음이다. 위에다가 적고 갈까? 정의, 중심화제에 정의를 내리면서 글이 시작되었다. 욕망이란 무엇이다? 무엇의 부족함을 느껴서 이를 탐하는 마음, 내가 뭔가 갖고자 하는 마음. 오케이, 정의를 내리면서 글 시작. 춘추 전국시대에다가 네오박스 치시고 밑에다가는 시대적 배경이라고 좀 적어줘. 춘추 전국시대의 시대적 배경에 제자백과들에게 인간의 욕망은 커다란 화두였대. 화두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화두 내려와서 단어 뜻 알고 계셔야 됩니다. 대화의 머리다. 관심을 두었다. 관심을 두어에다가 쭉 이야기할 만한 화제거리로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다들 속닥속닥. 그들에다가 세모 누군지 꼭 짚고 가야 돼. 그들이 누구다? 제자백과들. 제자백과들은 권력과 부귀영화를 위해 전쟁을 일삼았던 현실 속에서 살았어. 춘추 전국시대가 어떤 시대였다? 밑줄 긋고 갈게. 권력과 부귀영화를 위해 전쟁을 일삼던 현실 속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춘추 전국시대라고 적어줘. 춘추 전국시대가 어떤 시대였다? 권력과 부귀영화, 즉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전쟁이라는 것에 다툼이 일상이었던 현실 속에서 제자백과들은 인간의 욕망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네. 왜? 이 욕망이라는 것 때문에 맨날 다툼이 야기가 되었으니까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욕망에 대한 관점이죠. 물결 표시 가겠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다가 물결 표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대처해야 할지에다가 물결 표시. 이걸 나중에 여러분이 맹자, 순자, 한비자로 정리를 하고 난 후에 쌤한테 이거 맞아요 하고 보여줘 봐봐. 자, 욕망에 대해서 창현이 어서와. 창현이 래퍼 같다. 욕망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세 사람 관점 딱 정리해보고 어서와 대현이. 그리고 뭐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내놓은 거. 이거 맞아요. 이게 딱 그 칸으로 나눠서 이게 그냥 시험 문제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제자백과 맹자, 순자, 한비자의 욕망에 대한 관점, 욕망에 대한 대처 방식. 이 욕망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 두 가지가 그냥 끝. 이미 중심안에 다 던져졌습니다. 먼저 첫째 맹자는 병렬식이니까 먼저라는 담화 표지가 던져진 거야. 첫 번째 학자 맹자는 인간의 욕망이 혼란한 현실 문제의 근본 원인이다. 혼란한 현실 문제의 근본 원인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욕망을 좋게 봤어? 안 좋게 봤어? 안 좋게 봤지. 그래서 인간의 욕망, 혼란한 현실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한 거 밑에다가 마이너스라고 좀 적어줘. 욕망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봤다? 부정적으로 바라본 거야. 겁나 중요해. 맹자가 욕망을 대하는 태도, 욕망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봤다? 부정적으로. 인간들이 다투는 이유는 전부 다 혼란한 현실 문제의 원인은 전부 다가 뭐다? 욕망이다. 욕망이 과도해지면 사람들 사이에서 대립과 투쟁이 생기기 때문에 대립 밑줄, 투쟁 밑줄, 대립과 투쟁의 원인은 뭐다? 욕망. 사실상 이거 이렇게 안 어려운데 왜 하나하나 한 문장씩 꼭꼭 짚고 가냐면 한 방에 그냥 잘 이해해서 그냥 바로 내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는 마음에 대립과 투쟁의 원인은 다 욕망. 맹자는 인간이 본래 선한 본성을 타고 태어났는데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봤지? 선한 본성에다가 밑줄 끄시고 밑에다가 선천적이라고 적자. 선천적 선함, 성선설. 살면서 욕망이 생겨나. 살면서 욕망에다가 밑줄 끄시고 살면서 밑에다가는 후천적. 이걸 어떻게 단어를 바꿀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 천티지. 천쌤이 내실 때 선한 본성은 선천적. 그리고 살면서 욕망이 생겨났다. 후천적 욕망 발생.
그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 벗어날 수에다가 X. 그럼 욕망은 제거 가능하면 NO. 제거가 안 된다는 거야. 벗어날 수 없다 밑에다가 이걸 선지에서는 어떤 말로 바꿀 수 있다? 제거 X. 제거가 안 돼. 욕망이 사라졌습니다. 무욕자입니다. 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는다. 무욕자는 이 세상에 없다. 그래서 에다가 세모. 그는 욕망을 늘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된다. 경계에다가 밑줄. 자체를 없앨 수 없게 에다가 밑줄 끄시고 한마디로 뭐다? 다시 한 번 더. 제거 X. 욕망은 어떻게 해야 되는 대상이지? 제어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본문의 제어라는 말을 유의어로 뭐로 바꿀 수 있다? 제어 이꼬르 억제, 조절. 제어 이꼬르 제어라는 말 대신에 억제, 조절 이런 말로 바꿔놓을 거야. 제어라는 말은 제거가 아닙니다. 억제하고 조절하고 내가 다룰 줄 알아야 돼. 내가 이 욕망을 적절하게 이럴 때는 지금 그렇게 먹고 싶어 하면 안 돼. 어른 얘기 들어야 되니까 내가 먼저 먹어서는 안 돼.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욕망을 제어하면서 선한 본성을 나머지를 뭐 해라? 확충해라. 욕망을 좀 줄였지. 욕망은 제거는 안 돼. 조절로 줄일 수는 있어. 조절로 줄였을 때 그 나머지의 부분을 뭐로 채워라? 밑줄 끌게. 선한 본성을 확충해라가 밑줄. 욕망을 제어를 하고 나머지는 선한 본성으로 확충해라. 그게 맹자의 생각입니다. 그가 욕망을 제어하고 억제하고 조절하기 위해서는 강조한 게 무엇이었다? 과욕과 허연지기야. 과욕에다가 네모박스, 호연지기에다가 네모박스 한자를 외워줘야 되겠어. 과욕의 과자가 오히려 적을 과자야. 과식하다 할 때 과자는 넘칠 과자야. 근데 이 과자를 외워줘야 돼. 이 과자는 뭐다? 적을 과자야. 과인은 임금님한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때 과인은 이라고 할 때 과자로 적을 이라는 의미의 과자야. 완전 반대되지. 과식이라고 하면 넘칠 과자는 많이 먹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선생님이 만약에 장난질을 칠 수도 있으니 과자를 한자를 좀 외워놓자고. 과욕과 호연지기. 과욕에 대한 정의 갑니다. 욕망 절제해라. 욕망 절제에다가 밑줄 끄시고 아이고 좋은 말 나왔네. 쌤은 제어, 억제, 조절했는데 뭐라고? 절제라는 말도 같은 키워드야. 절제하라는 의미로 마음의 수양을 통해서 욕망을 줄여야 한다. 수양에다가 밑줄 끄시고 개인적 차원이야 사회적 차원이야 내면이야 외부야? 내면이야. 그래서 이건 하나 적고 가야 되겠어. 수양을 통해라고 했을 때 개인적 차원이라고 적어주시고 내부 개인적 차원의 인간 스스로 내부, 외부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외부의 뭔가의 통제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내부 스스로, 내부 개인적 차원, 욕망은 줄이자. 호연지기라, 호연지기에다가 동그라미 지극히 크고 굳센 도덕적 기상 그대로 기억해주자. 의로운 일을 꾸준하게 실천해야 한다. 의로운 일을 꾸준히 실천해다가 밑줄 실천 위에 나가는 행동이라고도 좀 적어줘.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아. 내가 암만 의로운 일에 대해서 빠방하게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호연지기의 실현이 아니라는 거야. 호연지기는 뭘 해야 된다? 행동으로. 실천 행동. 아는 지식의 습득 소용없음.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뭐다? 행동해라 실천해라. 오케이 끝. 맹자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위로 올라갑시다. 첫 가문단에서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맹자는 인간의 욕망 어떻게 바라봤는지 말로 좀 하고 가자. 완전 부정적으로. 인간의 욕망 이것 때문에 뭐가 되니까 투쟁이 생긴다. 그래서 제거해야 하는 대상이다. 제거가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조절하고 절제하고 억제하고 다루자. 과욕과 호연지기로 나머지는 선한 본성으로 합충하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 뭐 해야 되는가? 도 닦아야 되는가? 내면의 수양으로 채워나가자. 선한 본성으로. 그리고 어떻게 대처할지 방금 얘기했네. 절제와 억제와 선한 본성의 합충. 오케이. 그러면 다문단으로 갈게. 맹자보다 후대의 인물인 순자는 후배네. 욕망의 불가피성을 인정. 욕망의 불가피성 인정에다가 밑줄 끄시고 똑같네. 밑에다 뭐라고 적지? 제거 X. 욕망이 벗어날 수가 없는 대상이야. 제거가 되지가 않아. 그거 맹자랑 일치하다는 건 당연히 끄덕끄덕 해줘야 되는 거고 그것이 인간의 라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것에다가 밑줄 끄시고 선천성이라고 좀 적자. 선천성이 욕망이 선천성이 인간의 악함이 선천성이 인간의 이기심이 그래서 맹자가 여기서 나뉘어지는구나. 맹자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선하고 살면서 후천적으로 욕망이 생긴다라고 보았다면 순자는 날 때부터 인간의 욕망 갖고 태어난다.
인간 태생적에다가 밑줄 그시고 이기적, 질투, 시기가 심하다. 눈과 귀에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밑에다 더하기 표시 좀 해주면 안 돼? 그리고 욕망이 채우면 채우는 거에서 와 됐어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나 더 이상 필요 없어. 이게 아니래. 토하면서도 인간을 먹는데 토하면서도 인간을 가지고 싶대. 만족할 줄 모른다에다가 물결 표시 별표 하나 쳐주시죠. 아니 인간의 욕망이 채워지면 되는 거 아닌가. 채워지면 딱 그 적정선에서 뭔가의 만족도가 오게 되면 거기까지 그냥 욕망 추가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된대. 만족이 아니래. 계속 그래서 인간이 도파민의 노예가 되는 것이구나. 또한 에다가 세모 개인에게 내재된 도덕적 판단 능력만으로는 만에다가 방점을 꽁 찍어줘. 개인에게 내재된 도덕적 판단 능력 이거 뭐를 통해서? 개인의 수양을 통해서 갖추어지는 거겠지. 개인이 마음속에서 돛 닦으면서 갖춰지는 거겠지. 개인에게 내재된 도덕적 판단 능력 밑에다가는 개인적 차원이라고 좀 적어줘. 아까 맹자 선생님이 개인적 차원으로 인간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과욕과 호연지기로 수양해라고 얘기했잖아.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기도해, 머릿속에서 공부해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래서 실천해라고 했는데 도덕적 판단 능력 밑에다가 개인적 차원 이것만으로는 욕망을 완전히 제어하기가 어려워. 제거는 아니라고 했어. 완전히 다루려면 뭐까지도 개인적 차원에서 하나 더 나가야 되는 거야. 더군다나 이기적 욕망을 그대로 두면 한정된 재화를 두고 인간들끼리 또 다툰대. 다투어에다가 밑줄 끄시고 밑에다 욕망 마이너스라고 좀 표시해줘. 이거는 맹자와의 공통점. 맹자랑 순자 둘 다 욕망을 좋은 놈, 나쁜 놈으로 바라봤구나. 욕망을 그대로 뒀다가는 세상을 어지럽게 하기 때문에 왕이 나서자. 왕위에다가 동그라미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 왕이 나서는 거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 사회적 차원 적어주시고 그리고 왕위 밑에다가는 외부야, 내부야. 외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외부가 통제를 나서야 된다라는 게 순자의 생각이구나. 근데 개인보다 사회가는 아니야. 개인 그리고 뭐가 나서야 되는 거야? 사회야. 개인 OR 사회가 아니야. 개인 더하기 사회야. OR이 아니라 개인 더하기 사회야. 이게 포인트지? 이기적 욕망 그대로 두지 마라. 임금이 나서야 된다. 뭐를 통해서? 얘 자체에다가 얘를 정하자. 백성의 욕망을 조절하는 수단은 뭐다? 얘를 저항하자. 얘가 바로 뭐다? 교화 개조의 방법인가? 교화 밑줄, 개조에다가 밑줄. 와, 그러면 인간의 본성은 뭐다? 악하기 때문에 인간의 악한 욕망을 개조와 교화의 대상으로 바라봤구나. 교화와 개조, 교육의 대상으로 바라본 거야. 사회를 바로잡기 위한 규범이 바로 뭐다? 그래서 세모 이제 결론 도출. 순자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동시에다가 크게 더하기 표시를 해줘야 돼. 그리고 한 번만 더 적자. 개인적으로 노력 밑에다가는 개인적 차원이라고 딱 적어주시고 개인의 수양의 개인적 차원의 도덕적 판단 능력 동시에 나라에서 한 번만 더 적어줘. 외부적 차원. 사회적 차원이라고 적을게. 나라에서 밑에다가 사회적 차원의 교육직, 학문직 얘를 세워서 인위적 선이 발현이 되어야 된다. 인위적에다가 방점을 막 꽝꽝꽝. 교육과 학문을 통해서 얘를 세우면 선은 자연적으로 발현이 된다라고 하면 땡이라고 하고 싶어. 인위적이라는 이 키워드가 왜 이렇게 와닿는지 모르겠어. 인위적으로 작업을 넣은 거야. 인위적으로 무엇이 실현이 되기 위해서 선이 발현이 되고 선이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교육으로 가르쳐야 돼. 학문으로 떼찌떼찌 그럴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학문으로 가르쳐야 돼. 그래야지 선은 발현이 되는 거야. 저절로 선 발현, 자연적 선의 발현 없습니다. 선은 반드시 순자의 관점에서 뭐다? 인위적으로 발현시켜야 되는 거야. 사동 표현인 거야. 발현하는 게 아니야. 발현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시키는 거에서의 인위성을 꼭 강조하고 싶다. 얘를 통해서 선을 발현한다. 인위적이다. 오케이. 그렇게 노력하자. 한마디로 어떻게 노력하자? 개인적 차원 플러스 사회적 차원. 이는 세모 맹자의 주장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금욕주의라고 할 수 있다. 금욕주의에다가 동그라미. 금욕은 뭐야? 욕망을 제거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OX. 금욕주의는 욕망을 금지시켜서 제거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X. 욕망을 어떻게? 절제하는 입장. 욕망을 다룰 줄 아는 입장. 그 차원에서 왜 더 한 단계 진보됐다라고 바라보지? 왜 진전했다라고 바라보는 거지? 한 단계 더 나아간 에다가 밑줄 진보, 진전이잖아.
왜 그렇게 금욕주의에서 더 나아갔다라고 보는가? 후배가 왜 더 낫다라고 하는 거야? 왜 후배가 더 나아간 거야? 뭐 때문이지? 라고 하면 개인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외부적인 차원의 사회적인 차원까지 욕망을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통제, 조절, 억제 다 비슷한 말이라는 거 알고 계시겠죠? 그죠? 오케이 됐어. 이들과 달리 한 비자에다가 동그라미 완전 좀 다르니 권력과 재물, 부귀영화를 바라보는 인간의 욕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래서 옆에다가 욕망 플러스 그래.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우리 순자 했으니까 순자는 욕망을 어떻게 바라봤다? 부정적으로. 그래서 투쟁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이 완전 맹자랑 일치하고 있어.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자라고 얘기했지? 내면적 차원에서의 인간의 개인적인 수양뿐만 아니라 임금님이 교육과 학문의 예를 세워서 인간들을 교화하고 개조해야 되는, 다루어야 되는 교육 대상으로 바라봤던 거야. 그래서 사회와 인간의 개인이 손을 합쳐서 욕망을 뭐하자? 조절하자. 절제하자. 그럼 한 단계 더 나아간 금욕주의다. 그리고 한비자는 욕망을 어떻게 바라봤지? 겁나 긍정적으로 바라봤네.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라고 본 점, 밑줄까?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에다가 밑줄 이지점도 딱 나뉘어지지. 무조건 선지로 나와야 되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라고 했던 맹자랑 순자랑 한비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라고 바라본 거야. 이기심이라는 거 딱 나뉘어지겠지. 무조건 선지로 나오는 거야. 그 직전에 쌤이 문제 만들어 놓으면 연습하면 되니까 여러분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정보로 순자랑 같은 입장이지만 순자와는 달리 본성을 교화할 수 없다에다가 밑줄. 그럼 인간은 절대 착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라 인간이 못된 사람은 착해질 수 없다라는 건데 이 욕망을 추구하는 것 자체를 못됐다라고 보질 않았는 거야. 이 새끼 내 거야 하면서 뒤통수를 쳐가지고 뺏어 먹는 거를 나쁘다라고 바라보지 않은 거네. 한번 봐봐. 인간의 욕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아서 오히려 욕망을 추구하는 그 이기적 본성에다가 동그라미 이익 추구를 위한 동기부여의 원천이 된다. 동기부여의 원천에다가 밑줄. 그로써 부국강병에다가 밑줄. 부귀영화에다가 밑줄. 수단이 바로 뭐다? 욕망인 거야. 욕망 때문에 대립과 투쟁이라고 바라봤던 맹자와 순자와 다르게 한비자는 욕망 덕분에 부국강병했잖아. 부귀영화 됐잖아 라고 바라보는 거야. 그는 세상의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 경쟁을 하는 약육강식의 장으로 여겼어. 약육강식에다가 동그라미 나약한 소리 하지마.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이 세상이야. 약육강식에다가 동그라미 와씨 나 이 문장을 꼭 선지로 내고 싶거든. 분신관계를 포함한 모든 인간관계에다가 밑줄 끄시고 충효와 같은 도덕적 관념 밑에다가 좀 X 길게 해봐봐. 충효와 같은 도덕적 관념에다가 X. 인간관계를 도덕적 관념으로 바라보지 마라. 단순히 뭐다? 이익의 관계다. 이익에다가 동그라미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포함 이익이라는 거야. 모든 게 다 이익이 되기 때문에 냉정하게 바라봤네요. 따라서에다가 제목 그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선을 행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자발적으로 선을 행할 것에다가 밑줄 끄시고 밑에다가 X. 인간은 자발적으로 선을 행한다 안 한다? 하지 않아. 뭐라고 생각해야 돼? 법에다가 별표. 외부적으로 엄격히 적용을 해서 가르치라는 거야. 그는 백성들에게 노력하면 부자 돼. 업적사차나 벼슬 올라가서 너 출세할 거야. 야, 너 잘못 저질렀어. 법에 따라서 벌 받아. 공로를 세워서 상 받아야지. 그래서 이 세상에는 뭐는 없다는 거야? 특혜와 불로소득에다가 XX. 이런 특혜와 불로소득이 없는 올바른 정치를 무엇으로 하자? 법으로 하자는 거야. 법에 따라서 엄청난 엄격한 법치주의 국가를 세우자. 누구의 생각? 한비자. 완전 법치국가. 그러면 만점 노트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만만 할까요? 욕망을 어떻게 바라봤다고? 긍정적으로. 욕망이 부국강병, 부귀영화의 수단이 되어준다. 이 욕망으로 인해서 동기부여의 원천이다.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선천적으로 이기적으로 태어나는 걸.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욕망이라는 것은 법으로 인간들을 다스려라. 이렇게 생각한 거지. 특혜와 불로소득이 없는 올바른 세상. 인간의 욕망을 중심으로 논지전개 방식 가겠습니다. 논지전개 방식에서 여기서는 언급이 안 됐지만 적지는 말자. 쌤 OX 퀴즈에 넣어놨을 테니까 전개 방식과 관련해서 조금 더 생각하는 걸로. 욕망의 정의를 내리면서 글 시작했지요. 맹자의 주장과 대조에서 순자의 주장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비교라고도 좀 적어주세요. 대조에다가 비교도 있습니다. 왜? 공통점이 있거든요. 공통점은 뭐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명확하게 어디에서 공통점? 개인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욕망의 대처 방식에서의 개인적 차원을 얘기한 거 공통점. 그리고 욕망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거 공통점. 그래서 대조만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비교 대조라고 하셔야 돼요. 순자랑 그리고 맹자는 비교 대조입니다. 공통점도 있기 때문에 욕망에 대해서 고찰한 세 인물들의 주장을 비교 대조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비교 대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다. 서로 다른 관점을 병렬식으로 나열했다. 욕망에 대한 제자백가들의 입장을 병렬식 나열하고 있다고. 서로 다른 관점을 나열하고 있다. 오케이. 인간의 욕망에 대한 맹자, 순자, 한비자의 입장. 문제 체크. 맹자가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서 제어 대신에 제거라고 적어 놓으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제어, 억제, 조절, 절제 다 똑같은 말이지. 제어 위에다 절제 하나 놓고 가자. 여기에 절제가 없어서 절제. 제어하기 위해서 강조한 것으로 지극히 크고 굳센 도덕적 기상을 뜻하는 말은 이라고 하면 호연지기. 사회를 바로잡기 위한 규범의 예를 세워서 인위적으로 선이 실현이 된다. 인위적으로 선이 발현에다가 밑줄 순자. 한비자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아 그거 기대도 하지마. 엄격하게 그냥 법으로서 법치국가를 세우자. 교화의 대상이 아니다. 인간은 교화의 대상이 아니다. 법으로서 법치를 세워라.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래서 뒤에 문제는 쌤이 풀까? 1번 갈게.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욕망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소개하고 맞습니다. 다양한 입장에다가 밑줄 끄시고 두 개 이상이면 다양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다양한 입장 소개야. 소개하고 평가를 내렸다라고 하면 O일까 X일까? 서로 다른 욕망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소개를 하고 그에 따른 평가. 아닙니다. 글쓴이는 평가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냥 저스트 소개입니다. 서로 다른 입장, 이때 나 서로 다른 관점이라고 좀 적어줘. 서로 다른 관점, 서로 다른 입장 비교하고 있더라. 예, 욕망 유형 제시했어요. 개인적 차원의 욕망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욕망과 이 욕망에서의 욕구 단계를 막 나누었으니까 유형 제시에다가 X. 욕망을 바라보는 상반된 견해를 나열을 했다. 현대적 의의에다가 X. 욕망을 바라보는 상반된 견해는 욕망에 대해서만 나누라고 하면 맹자랑 순자는 부정적, 한비자는 긍정적. 하지만 그 견해의 나열까지 한다 하더라도 현대적 의의에다가 X, 현대적 의의가 제시가 되었다면 와, 이 제자백가들이 욕망에 대해서 바라보고 대처 방법을 이렇게 소개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법에 대한 중요성, 교육에 대한 중요성, 욕망에 대한 우리의 이런 것들이 현대적 의의겠죠. 그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없습니다. 4번 욕망이 나타나는 사례를 제시를 해서 사례가 있었나? 식욕, 성욕, 수면욕, 욕구에 대한 사례 제시했으니까 사례 제시에다가 X. 이론 타당성 아닙니다. 욕망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방법 얘기했나요? 아하, X. A의 이유에서 욕망 조절을 개인의 수양에만 맡기지 않고 맞아. 개인적 차원과 동시에 욕망을 외부적인 통제에 의해서도 조절해야 한다, 제어해야 한다라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번에 4번. 나머지 선지들을 한번 고쳐볼까, 건드려볼까? 과욕과 호연지기를 통해 과욕과 호연지기에다가 밑줄 긋고 누구 거야? 둘 다 누구 거야? 과욕과 호연지기는 밑에다가 맹자라고 적어줘. 순자에게 얘기할 수가 없어. 얘가 과욕과 호연지기보다는 보다는에다가 X. 요거 좋다. 어떻게 고쳤으면 좋았다? 과욕과 호연지기 플러스 얘까지가 가는 거야. 그런데 사실 과욕과 호연지기도 맹자만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동시에 외부적인 통제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는 게 맞겠지, 그지? 오케이. 개인적 욕망과 사회적 욕망을 모두 추구하느니 땡땡땡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조절하자라고 얘기를 했어. 나머지를 좀 살려보려고 하니 영 살릴 말이 없구만. 그래서 이번에는 4번으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3번으로 갑니다. 보기에 맹자의 입장에서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있다는 소문으로 A 음식점은 손님이 줄어들어서 매출에 타격을 입게 되었어. 이에 A 음식점 주인이 소문의 진상을 파악한 경찰에 의뢰를 했고 이를 조사한 결과 경쟁관계에 있었던 경쟁관계에다가 동그라미 이게 욕망이 문제가 된 거지. B 음식점 주인이 A 음식점에 빼앗긴 손님을 되찾고 싶은 마음에다가 밑줄 두 글자로 바꿔줘. 욕망.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한 거 허위사실 유포에다가 밑줄 끄시고 대립이 생긴 거야. 갈등이 야기가 된가. 그럼 맹자는 뭐야? 아하, 이 음식점 B 주인 있지? 선천적으로 되게 좋은 사람이야. 근데 살다 보인 자식들 키워야 하는 가장으로서 살다 보인
이런 욕망이 생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간인지라 욕망이 이래 나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야? 이거 욕망 어떻게 다루자? 절에 들어가야 돼. 이 가가지고 개인적으로 뭐 해야 된다니까 수양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똑똑똑 수양하세요. 그래서 뭐로? 5번으로 볼게. B 음식점 주인이 경쟁관계인 A 음식점 수익까지 욕심이 내는 마음은 당연한 거야. 이게 살면서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다고 했어? 없다 그랬어? 벗어날 수 없다 그랬어. 그래서 뭐하다? 제거의 대상이 아닌 조절할 줄 아는 절제, 수양을 통해 절제에다가 밑줄 나머지가 순자나 한비자 생각이 왠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머지 선제 좀 보자. 1번에 A 음식점에 이 음식에서 이물질 발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이를 사실로 받아들인 손님들의 도덕성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겠지. 손님들의 도덕성은 완전 논점 이탈이야. 한비자도 순자도 그리고 맹자도 손님들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의 화두가 아니야. X하자. B 음식점 주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일은 이기적 본성에서 아니야. 이기적 본성에다가 밑줄 끄시고 본성이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뭐 할 거야? 이기적 본성이라고 하는 순간 뭐라고 생각해야 돼? 한비자나 순자가 돼야 돼. 한비자 순자라고 적어주시고 사회적 제재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사회적인 제재가 법의 성격인지 교육과 학문의 성격인지 나뉘어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사회적 제재는 법의 색깔이 좀 강하지. 사회적 제재에다가 밑줄 끄시고 벌을 준다는 거니까 사회적으로 제재를 가한다는 거는 벌을 준다는 거니까 법과 관련된 한비자의 생각인가요? 맞아. 여기에서 따올말을 볼 줄 알아야 돼. 3번으로 갈게. 이거 보기 박스 그대로 주면서 다른 선지로 좀 바꾸는 건 일도 아닐 것 같은데 선생님 쌤 이거 마음만 먹으면 김성현 쌤이야? 이 파트? 전성현 쌤이죠? 선성현 쌤 뭐 이거 10분이면 이거 선지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을까? 맹자 대신 한비자로 바꾸는 거 그죠? 예. 그리고 뭐 음식점 사례에서 다른 걸로 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에 음식점 주인은 A가 B 음식점 주인이 선한 본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 맞아. 선한 본성에다가 밑줄 그리고 선한 본성은 맹자 생각 맞아. 근데 회복될 수 있도록 기회를 줘라. 내면으로 수양하라 라는 이야기는 뭐 해줄 수 있겠죠. A 음식점을 시기하는 마음이 B 음식점 주인에게 드는 것은 인간의 나쁜 본성이 아닙니다. 본성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여러분 본성은 선천성입니까? 후천성입니까? 본성이란 말 자체가 선천성입니다. 본성에다가는 선천성. 인간의 나쁜 본성 때문이 아니라 착한 본성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면서 생긴 욕망 때문에 라고 얘기했었어야지. 착한 본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면서 생긴 욕망 때문에 라고 얘기했었으면 의로운 일을 하면서 이거는 물결 표시. 의로운 일을 하면서 변화되어야겠군에다가 물결 표시. 이건 어찌 생각하심? 의로운 일을 한다. 의로운 일을 실천하면서 이걸 변화를 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이 선한 욕망으로 나머지를 확충시키는 뭐를 통해서 의로운 일을 하면서 밑에다가 호연지기. 호연지기를 통해서 이 사람 절제할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맹자께서 과욕과 호연지기로 이 사람이 선한 본성을 확충시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살릴 수 있겠는데 의로운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이 변화를 꾀할 수 있다. 내면적으로 혼자서 노력해야 되는 의로운 일의 실천. 이거는 살릴 수 있는 말인데 온데. 그죠? 4번 별표 3개. 이게 나올 것 같아요. 4번을 변형시키는 문제나 그리고 3번도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3번도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기적 본성을 지니고 있다. 옆에다 누구누구? 이기적 본성. 본성 자체가 이기적이다. 한비자, 순자 적어주시고 백성의 욕망을 다스리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백성의 욕망을 다스리는 방법. 누구누구? 세 사람 다. 개인적 차원 플러스 사회적 차원에서 교육과 학문을 통해서 가르치자. 교화와 개조의 대상이니까 한비자는 교화의 대상이 아니라서 법으로서 제재를 가해라. 그래서 니은 옆에다가는 뭐라고 적고 가지? 다스리는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맹자, 순자, 한비자 공통된 견해 제시가 된 거에서 백성의 욕망을 다스리는 방법을 제시를 했다라고 하면 누구누구의 가와 나에서 가도 다스려라, 순자도 나도 다스려라 라고 했으니까 살려줘야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데 디귿도 보자. 사회적 규범에다가 동그라미 한 글자로 바꿔줘. 사회적 규범 이름절로 바꿔줘. 뭐라고 바꿔줘야 되지? 법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회적 규범입니다. 사회적 규범. 본문에서 찾으세요. 법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본문에서 찾아봐요. 사회적 규범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내가 틀렸니?
나 본문 안에서 규범이라는 말이 법이 아니었는데 나는 한비자 민문만 해서 봤던 것 같은데 사회적 규범. 사회를 바로잡기 위한 규범이 바로 뭐다? 예.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이 기억에 남는 거에서 사회적 규범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뭐라고 적어줘야 돼? 예야 예. 이렇게 낼 수 있겠지. 그러니 얘들아 절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눈으로 한 번만. 이게 한비자 문단에 있었나 순자 문단에 있었나 맹자 문단은 아니잖아. 그러면 여기 이제 한 번만 이렇게 넘어가서 규규규규규 범범범범범 이렇게만 좀 찾아줘. 그럼 규범하는 게 한비자 위니까 아 법이 아니라 뭐로 바꾸는 거야? 예. 얘가 인간의 본성은 교화할 수 있다. 교화의 대상이라고 바라본 거 누구야? 디귿 옆에다 법의 한비자가 아니야. 디귿은 누구라고 적어야 돼? 순자라고 적어줘야 돼. 순자라고 적어줘야 돼. 법이라고 얘기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틀려야지 안 틀린다라는 그 원한 이야기. 예, 리을로 갑니다. 인간의 욕망이 부국강경과 부귀영화를 이루는 수단이다. 아이고 고마워 인간의 욕망. 밑에다가 누구? 한비자라고 좀 적어주고 할 수 있겠지. 쌤이 그래서 막판에 할인용으로 만들어 놓을 거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막 다 자료들도 빠방하고 하니까 또 열심히 풀어보면 됩니다. 하도 기억해 주시고요. 기상, 교화, 불가피성 기억해 주시고 42의 서경별곡 조금 미안한데 힘들어도 서경별곡까지는 하고 잠깐만 좀 돌릴게요. 서경별곡이 오늘 하이라이트. 서경별곡 다 끝냈죠? 네, 서경별곡 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참 힘이 들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쌤이 아무리 생각해도 100점이랑 4개까지가 얼마든지 엎어질 수 있는 이번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지어짜야 된다. 그럼 지어짜고 생각하자. 고려가요? 정의 좀 내려주소. 고려시대 어떤 계층들의 문학이었다? 평민계층의 문학. 지난 시간 정석가랑 동일합니다. 고려시대의 평민계층의 문학. 그래서 쌤이 뭐라 그랬지? 한 번만 더 적어볼게. 외울 때까지. 구전이 되다가 궁중음악으로 유입이 되고 그래서 뭐로? 한글로 기록되어서 전해집니다. 평민계층의 문학이다 보니 막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유교적 이념 같은 것들이라든지 막 종교적 색깔이 아니라 진짜 평민들의 소박하고 진솔한 생활 감정.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놔두고 떠나간다네. 그럼 내가 진짜 이 거주지에 대한 뭐 자부심이 있어. 나 강남 여자야. 뭐 이런 거지. 한마디로 뭐 제2의 도시나 뭐 평양에 사는데 내 남자친구 떠나가는 데 있어서 평양 버릴게. 생계수단, 질산배 다 버릴게. 좀 잘 나가는 막 미용실을 되게 크게 하는 여자인데 막 미용실도 버리고 다 쫓아가겠다. 뭐 이런 거겠죠. 그죠? 생계수단마저도 버리고.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 내려오는 궁중음악으로 유입된 한글로 기록된 고려가의 성격이 어떻다는 것을 되게 소박하고 진솔한 생활 감정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석가랑 우리가 서경별곡이랑 비교하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구슬노래.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천년을 왜 따로 살아도 신이 딴 끊어지겠습니까? 그 노래의 유행 구절이었나 봐. 서경별곡 2연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만점 노트 한번 보고 가실까요? 고려가요곡 둘 다 이별의 정한. 정석가에서는 완전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일어나야지만 유덕하시님과 이별하겠습니다. 절대 이별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죠. 단어적 표현으로 이렇게 이별의 정한, 절대 이별하지 않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얘기하더니 서경별곡에서는 이제 남자친구 떠나가거든요. 만류하고 싶어도 막 남자친구가 변심을 하여 떠나갑니다. 이별의 정한. 그래서 특징 첫 번째, 사문보 분연체 후렴구. 여기다 안 적어도 되겠다, 그지? 고려가요는 대체적으로 어떻다고? 사문보 분연체 후렴구. 그러면 이런 고려가요는 사문보 분연체 후렴구라는 형식이 정해진 정형시야라고 하는 형식이 정해진 정형시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고려가요들의 특징을 보니 사문보의 율격을 많이 지니고 그 이전에 향가 같은 애들은 그냥 줄글이었어. 단연체였어. 근데 서경별곡 몇 년으로 나뉘어져 있지? 3년으로 나뉘어져 있지. 정석가 몇 년으로 나뉘어져 있지? 6년으로 나뉘어져 있지. 이렇게 연이 구분되기 시작한 게 고려가요 때부터. 그리고 후렴구는 정석가에서는 유덕하시님과 이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의 핵심 구절이 좀 후렴구로 들어갔지만 그 외에 서경별곡들은 막 얄리얄리 얄라시앙 얄라리 얄라 정상별곡에서는 그저 위 두렁시앙 두렁디링 의미가 없습니다. 후렴구가 음악의 기능만 하고 반복과 설이라는 표현기법들 잘 보셔야 돼요. 표현기법이 진짜 많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대비되게 잘 봐야 돼요. 직전까지 잘 봐야 되는 작품입니다.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에다가 밑줄 그시고 밑에다 뭐라고 적어야 되지? 적극성이라고 좀 적자. 아니 이때 당시에 고려시대 때 10세기 때 여자의 입장에서 죽어도 못 보내라고 할 정도면 이게 솔직 진솔한 적극적 여성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줘야 돼. 전통적인 여인들은 어때?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말없이 고이 보내드릴게요 막 이렇게 하잖아. 가냐 진짜 가냐 나 다시는 안 보러 올까봐 보낼 테니까 가자마자 좀 돌아와 주겠니? 좀 전통적인 여인들은 인내한단 말이야. 고통을 인고적 자세를 보이는데 이 여자는 다 버리고 쫓아갈 거야 라고 나서는 적극성이라는 걸 기억해줘야 돼. 아시겠지? 그럼 1년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 서경이 서울이야 말은 서경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지금의 평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고려시대 때 서경이라고 하면 제2의 수도라고 생각해줘. 지금의 인천 내지 부산 정도는 된단 말이야. 사람들이 많이 인구들이 집중되어 있는 경기도의 위성도시급의 지역에 살고 있어. 궁벽한 시골에 사는 촌년이 아니야. 야 나 서경 여자야 라는 거에서 서경이 서울이다. 서울은 여기에서 캐피탈을 얘기합니다. 수도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줘야 되겠어요. 서경이 서울이지만 도심지에서의 서울시티지만 타운이 아니야. 시티야. 위 두렁시렁 드링드링에다가는 밑줄 한번 끄고 갈까? 악기 소리의 의성화에다가 밑줄. 노래의 내용은 이별의 노래인데 너무 경쾌하군. 위 두렁시렁 드링드링. 닦은데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이 닦은데가 뭐야? 수레가 지나가도록 도로를 좀 닦아놨다는 거야. 그만큼 내가 불벽한 시골 여자는 아니다. 좀 세련된 여자다라는 거에서 닦은데 이 작은 서울을 나는 사랑해. 자기 거주지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 좀 서울 사람들 왜 그렇게 하죠? 서울 산다고 안 하고 왜 꼭 구를 얘기하더만. 부산 사람들은 그래도 부산에 산다라는 거에서 부산은 이렇게 하는데 왜 구를 얘기하는 거에서 이 구에 약간의 그런 판교 이런 느낌으로 내 사는 데에 대해서 나 판교 사람 이런 느낌이라고 좀 생각해줘. 알았지? 닦은데 작은 서울을 사랑한다. 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거주지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위 두렁시렁 드링드링. 이별하기보다는 밑줄 꺼줘. 여힘으론 질산배를 버리고서라도 질산배라는 별표 하나 치시고 배틀자는 여인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염색약을 버리고서라도 파마약을 버리고서라도 이런 느낌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쌤은 보드마카를 버리고서라도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내 생계수단의 상징의 소재인 거지. 보드마카. 교편이라고도 얘기하는 것처럼 그지? 그래서 질산배나 자그마하게 표시하셨습니까? 여성 하자임을 알 수 있는 성별을 알려주는 소재. 하자가 여성에다가도 밑줄 긋고 생어. 자기의 생계수단을 다 버리고서라도 사랑해 주신다. 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울어봄 존니 노이다. 곰에다가 동그라미 강조 전미사라고 좀 적어줘. 강조를 하기 위해서 울면서 쫓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야. 서경 진짜 살고 싶고 여기 나 이 도시에 자부심 있어. 그리고 나 엄청 베테랑 질산배 배짱한 여인이야. 다 버릴게. 내가 살고 있던 근거지도 버리고 너 따라가는 데 있어서 직업까지도 버릴게. 누가 더 소중하다? 이거 하나만 1년 옆에 적어주겠니? 적극적으로 뭐 하고 있다고? 이별 거부하고 있다고 하나 적어주겠니? 1년은 이 내용으로 다 정리. 서경보다 님, 질산배보다 님, 생계수단보다 님, 적극적으로 이별 거부.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울면서 쫓아가겠습니다. 이 이별은 반댈세, 절대로 떠나갈 수 없다.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는 적극적 이별 거부다. 그러면서 이제 2연으로 가는데 정석가 할 때 했던 내용들이라서 여러분 다 끄덕끄덕 하실 것 같거든요. 가볼게.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구슬에다가 동그라미. 정석가 문제 풀면서 많이 봤으니까 구슬은 뭐를 나타내지? 사랑. 구슬이 바위에다가는 마이너스. 뭐를 나타내지? 시련. 구슬이 바위라는 시련에 와장창창 깨지더라도 뭐 연애를 하면서 시련 뭐 같은 거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반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사랑하는 남친의 갑작스러운 정근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런 시련에 와장창창 우리의 구슬이 떨어진다 한들 깨진다 한들 기니땅 그칠일까?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그칠일까에다가 밑줄 그어서 설이고 나나는 의미 없는 영구라는 거 이미 알고 있지. 그리고 정확히 대꾸가 되잖아. 바위에 디신단 그칠일까? 그 다음 구절에 외오검 여신달 신입단 그칠일까? 디신달 여신달 똑같잖아요. 그죠? 다시 한 번 더. 천년을 외오검 여신들 봄에다가 동그라미 강조 정리사.
천년을 근데 지문의 천년 옆에다가는 사실적 표기일까 사실적 수치의 천년일까 아니면 과장된 수치일까? 과장. 천년을 왜 따로 살아간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라는 거에서 우리 둘 사이에 믿음은 끊어지지 않는다. 긴가 신 한 번만 더 연결시키면 안 될까? 긴가 신 끊이면 믿음이랑 찡 우리의 믿음은 끊어지지 않지요 하고 서로 찡 오케이 괜찮죠? 그러면 구슬 노래는 많이 설명했으니까 일단 3년이 너무 중요해서 3년으로 좀 가겠소? 대동강 넓은지를 몰라서 배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대동강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이별의 장소입니다. 옆에다가 LINK라고 좀 적으셔야 돼요. 왜 쌤이 주는 문제 보니까 대체적으로 막 이별의 노래라든지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거 비슷한 거 다른 작품에다가 적용하라고 하잖아. 근데 천성희 쌤이 그 정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정도는 진짜 하실 수는 있어. 그래서 시험 문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 선생님 응용 하나도 안 나왔던데요 라는 마음을 버리시고 응용까지도 보시면서 폭넓고 깊게 좀 에너지를 얘를 사랑을 해줘야 돼요. 국어를 사랑을 주면 여러분이 헷갈리는 문제도 실수를 진짜 막판에 딱 마킹하기 전에 와 이거네 라는 거에서 탁 깨우침에 답이 2, 4 중에 하나인데 하는데 2번이 딱 될 수밖에 없는 단서가 머릿속에 팍 오거든요. 그래서 쌤은 공부할 때는 좀 열심히 해놔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LINK를 강조하고 싶어요. 대동강 옆에다가 링크 왜? 비슷한 거 찾으라고 하면 진짜 널리고 널렸어. 비슷한 거 이 시에서도 찾을 수 있어. 대동강이랑 똑같은 기능의 시어를 찾아봐봐. 대동강이랑 똑같은 기능.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배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라고 했을 때 대동강 건너가면 님이 떠나가는 거야. 대동강 이쪽 저편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거는 뭐다? 대동강이야. 그럼 대동강은 우리의 사랑에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지. 도움되는 조력자야 방해물이야? 방해물이지. 그런 거 찾아봐봐. 여기에서 뭐를 고를 수 있겠어? 40까지 가지 말고 1, 2연에서 찾아봐봐. 1, 2연에서 우리의 사랑에 장애물과 방해물이 되는 거 찾아봐봐. 바위 그런 거야. 얼마든지 비슷한 거 찾을 수 있어. 바위 진짜 잘 찾았어. 무슨 성격인지 알겠지? 대동강 우리의 사랑을 그래서 그거 노래할 때 앞에 프린트 풀이하면서 쌤이랑 1대1 할 때 좀 몇 번 해석하는 거에서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 막혔어도 견우 직녀한테 대동강이 뭐야? 은하수야. 우리님 가신으로는 무슨 약수가 가렵건데 쌤이 부력이 약해서 새 깃털도 가라앉는 물이야 라고 얘기해줬지. 전설의 강으로 절대 건널 수 없는 강이 약수라는 고사 속에 강이 있단다 라고 얘기해줬지. 이 약수가 뭐야? 님과 나 사이의 바위이자 대동강이야. 님과 나 사이의 장애물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대동강 넓은지를 몰라서 대동강 겁나 넓은데 이거를 넓은 줄도 모르고 배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라는 거에서 배를 내놓은 사공을 못만을 합니다. 사공아에다가 동그라미 잘 적어야 돼. 사공에다가 동그라미 우리 준서 한좀 힘들 것 같다. 준서야 저 뒤에 키를 찍다고 가보겠다. 파이팅. 사공아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이거 적고 가야 돼. 사공아에서 우리 준서 얼마 안 졸았어. 옆에다 뭐라고 적어놓자. 임에 대한 원망을 솔직히 속으로 막 하고 싶지 그지? 평생 가자고 막 이렇게 생각 안 들겠어? 배신감 안 들겠어? 근데 와 진짜 우리가 했었던 그 사랑의 약속들은 다 거짓이고 그렇게 변심을 해서 떠나가냐 이 나쁜 놈아 이렇게 하면서 속은 뿌리고 싶은데 님에 대한 원망을 그렇게 했다가는 님이 나한테 질려버리면 다시는 진짜 만날 수 없는 이 백조의 마음 내가 백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자한테 원망의 마음을 못 퍼붓는 이 갑의 연애를 이해해 주셔야죠. 그러니 사공한테 님에 대한 원망을 어떻게 하고 있다? 전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님한테 할 수 없는 마음을 사공한테 하는 거야. 대동강이 넓은데 왜 배를 내놓아서 배 이별의 수단으로 타고 떠나가는 거죠. 배 타고 떠나가는 님을 너 때문에 님이 떠나가는 거야. 화자가 자신과 임을 사랑을 방해한다고 여기는 존재 밑줄 그자 사랑을 방해한다고 여기는 존재에다가 밑줄 비난과 원망의 대상에다가 밑줄 근데 사공은 나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왜 갑자기 날벼락 이런 느낌이죠. 오씨 막 떠나가신다고 하시길래 막 상을 주신다고 하길래 나는 그냥 내 직업이 사공이니까 당연히 배를 내놔야 되는데 어이구 막 불똥이 괜히 튀는 거야. 이런 속담 들어보셨죠? 한강에서 뺨 맞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을 빈다. 제3자를 탓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도 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가 막 엄마한테 좀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나쁜 아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늘 엄마한테는 사랑한다고 얘기해주세요, 알았죠? 시험 잘못 들었을 때 막 엄마한테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해요 이렇게 자주 얘기를 해야 됩니다.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배내어 놓았느냐 사고가 이제 미련 없이 넘어갈게. 잘 이해시켜주고 싶어 이 부분. 네 각시 음란한 줄도 모르고 네 각시에다가 동그라미 사공 안해라고 적자. 패드립을 치는 거야. 안에 안부를 물어보고 있어. 근데 좀 선 넘었지. 야, 네 각시가 바람났는데 음란한데 왜 가는 배에 니물이라는 목적어가 생략됐지? 연진다, 얹었다, 태웠다. 가는 배, 몇 안에 이제 가다, 떠나가다의 가다라는 동사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가는 배에 님을 태웠느냐 사공아. 네 각시 단속이다 할 것이지. 지금 네 코가 석잔데 네 각시가 지금 동네에서 음란하다는 소문이 쫙 퍼졌는데 각시 소문 단속이다 할 것이지. 어디 오지랖터답게 가는 배에 우리 님을 태웠느냐 사공아. 너 때문에 님이 떠나간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각시를 모함을 하고 옆에다 좀 살짝 적고 갈까. 사공 아내를 모함을 하고 사공을 원망을 하고 이게 다 뭐 때문이야? 님이 안 갔으면 좋겠는 거야. 사공을 원망하고 사공 아내를 모함하는 것 이렇게 두 개를 좀 적어 놓을게요. 대동강 넓은지도 모르고 배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사공을 원망했습니다. 네 각시가 음란한 줄도 모르고 마누라 안부를 물어보네. 패드립을 쳤어. 가는 배에 님을 태웠느냐 사공아. 사공 안에까지 모함을 한 거야. 진짜 이 여자가 음란하다는 거는 알 수 없는데 말이야. 여기까지 찍찍 이해가 됐어?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내용이 나와. 진짜 해석을 잘해야 돼. 이걸 정말 해석을 까먹지 않고 잘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제는 다시 누구를 향해서? 님을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대동강 건너편 고질. 대동강 건너편 고질에다가 네오박스 치자. 대동강 길게 적으면 이거야. 대동강 건너편 고질. 길게 잡으면 3어절이야. 이름절로 적으라고 하면 곧. 왜? 목적격 조사 을이랑 더해져서 이어졌게 했어. 중학교 때 살짝 건드리고 온 사람들도 있지. 중세국어 때 목적격 조사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어미가 오면 이어졌게 했다라는 연철식 표기 들어본 사람들도 있죠. 그죠? 왜 우리 밤이 무서워 했을 때 밤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처럼. 목적격 조사 을이 와서 벤소리 대기 표기로 꽃이라는 플라워로 바뀔 겁니다. 플라워 뒤에 목적격 조사와 을이 와서 고질이니까 시어에 해당하는 걸 이름절로 적으라고 하면 찾아 쓰시오라고 하면 고질이라고 적으시고 음절로 딱 지정을 해서 이름절로 쓰세요라고 하면 곧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원래 표기는 곧이라고. 네. 필기로 나중에 한번 싹 보고 더 필기를 반영을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다면 단답형답 곧 될 수 있죠. 왜? 다른 여인을 나타내잖아. 대동강 건너편의 꽃, 새로운 여인, 다른 여인이 배 타면 겉꼬리다에다가 밑줄 그시고 주체 땡땡 마지막 출제 포인트인데 반드시 나와야지 될 내용이지. 겉꼬리다 밑에다가 주체 땡땡. 내가 배를 타고 대동강을 건너가서 새로운 여자잖아. 님이 만날 새로운 여자 질투의 대상이라고 되어 있지. 질투의 대상. 이년아 네가 내 남자친구를 꼬셨구나 라는 거에서 머리끄다리를 붙잡고 흔들듯이 이 꽃이 꺾어버리겠다. 주체 땡땡 하자라고 하면 OX 니년이 우리 님을 꼬셨구나 라고 하면 화자. 주체가 화자네. 이 꽃이 꺾어버리는 거예요. 겉꼬리다의 행위의 주체는 화자다. OX 절대 안 돼. 왜냐? 겉꼬리다는 내 것으로 가진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과일을 따서 먹는다든지, 그래서 담장 위에 아무 때나 튀어있는 이런 꽃들은 기생을 상징을 해서 누구나 꺾을 수 있으니까 이때의 꺾다는 뭐야? 내 것의 소유물로 가지다는 거야. 그러면 이 대동강 건너편 꽃을 소유물로 가질 사람, 품속에 품을 사람은 누가 돼야 되는 거야? 인이야. 화자라고 하는 순간 레즈비언 커플이 탄생하는 거야. 룸메에서 큰일 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겉꼬리다의 의미는 뭐다? 사랑을 나누다야. 그래서 사랑을 나누는 거에서의 꺾다의 행위의 주체는 뭐다? 님.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함정을 파놓으실 수 있다? 질투의 대상에 대한 경계의 마음으로 꽃을 꺾고 싶은 하자의 마음을 드러내는 겉꼬리다의 주체는 화자의 행위 X. 님이 꺾는 겁니다. 님이 꺾는 거. 이렇게 해석하셨죠?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하고 더 확인할 겁니다. 알았죠?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남는다는 것은 그냥 말씀하시고 넘어가셨을 텐데 엄청 중요한 포인트예요. 꺾는 거는 화자의 힘이면 절대 안 된다. 화자가 꺾으면 뭐를 기억해라? 레즈비언 커플 탄생.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넘어가서 1등급 정리, 시상 전개에 따른 화자의 태도로 갑니다. 1년부터 4년까지 이별 거부 밑줄 적극적으로 뭐다 버린다 그랬어? 석영 버리고 질산배 버려서 님 쫓아간다 그랬어. 5년부터 8년까지는 구슬노래, 신이 땅 그칠일가를 기억해 주시고 9년부터 14년까지는 사공을 원망한다. 대동강 넓은 줄도 모르고 배내야 놓았네 사공아. 네 각시가 음란한 줄도 모르고 가는 배에 님을 태웠느냐 사공아 라고 님에 대해서 불신과 원망의 마음을 누구를 향해서? 사공을 향해서 토해내. 사공한테 괜히 탓해. 그리고 불신의 마음은 뭐에 대한? 대동강 건너편 고질 꺾으려고 다른 여자 만날 거죠. 이제 대동강 가고 나면 나 버리고 다른 연애 하는 거지요 라는 것으로 감정을 직설적이고 적극적으로 표현을 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화자의 태도 비교에 나중에 필기에서 확인할 건데 이거는 그냥 대충 한번 설명하고 갔습니까? 예, 대충 설명하고 갔을 것 같지만 가시리에사의 화자랑 석영결국의 화자랑 진달래꽃의 화자를 비교하는 거는 읽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재훈이네 반에 이거 천성희 쌤이야 김성경 쌤이야? 김성경 쌤이지? 예. 아까 필기가 김성경 쌤인 것 같아. 천성희 쌤 수업 들어오는 사람 없어? 이건 다 김성경 쌤이야? 천성희 쌤도 수업 하시지? 설마 성형별로 다 김상경 쌤이 하시는 거야 이거는? 아, 고전은 김상경 쌤, 현대문학이랑 비문학의 독서는 천성희 쌤. 완전 이해해놓을게. 알았어? 저희는 고고 전체 다 천성했어요. 천성희 쌤이야? 근데 시험 문제는 이거는 김상경 쌤이 내시는 것 같은데. 왜냐면 김상경 쌤이 수업을 많이 하시는 거여서 이거 한번 보자. 쌤이 출제했다고 했어요 시험 문제를. 시험 문제 출제를 자기가 하셨다고 천쌤이? 선생님이 중간고사 준비하셨더니 중간고사 시험 시간이 다 만들어 놓으셨다 했어요. 아, 자기 파트에서. 아,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내신다라는 얘기를 하셨어? 그건 잘 모르겠지. 그렇지. 그거를 전체를 다 내시는지는. 근데 미스터 방이랑 그 부분만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 문제 미리 만들으셨다는 거 말하는 뉘앙스가 약간 뒤에 있는 현대문학만 말하시는 것 같아요. 같은 느낌이었어. 근데 약간 한번 더 지켜보자. 이거 조금 더 지나면서 좀 한번 더 생각을 해보자. 누가 내시는 거는 좀 중요하기는 하니까 사실상. 화자의 태도 비교 갑니다. 가시리에사의 화자는 뭐라 그래? 보내줄 테니까 제발 가자마자 돌아와 달라 그래. 중간고사에서 나왔지? 가자마자 돌아와 주세요. 순종에다가 밑줄, 고통을 인내한다. 인고에다가 밑줄. 와, 근데 석영별곡의 화자는 못 보낸대. 질산배 버리고 쫓아가겠대. 적극적에다가 밑줄 끄시고. 왜 자기중심적이라고 얘기해? 이별이라는 게 아파서 못 받아들이겠으니까 나는 이별 못하겠다라는 거니까 내 입장을 내세우는 것이니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거야. 진달래꽃의 화자는 뭐라 그래?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의 꽃길을 뿌릴 테니까 내 사랑을 뿌린 그 꽃길을 밟고 가라 그래. 나를 밟고 가시오. 떠나가는 데 있어서 나를 밟고 가라. 축복해주면서 나를 희생하고 있어. 희생 밑줄 끄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님을 축복하면서 떠나보내는데 이별의 상황을 받아들이니까 뭐다? 체념. 이별의 상황을 체념. 근데 세 사람 다 이별의 정안에 대한 마음을 얘기를 하고 사문보라는 게 또 공통점이야. 사문보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사문보의 율격이랑 후렴구에다가 밑줄. 그래서 공통적인 형식을 지니고 있는데 태도면에선 차이가 보인다. 오늘 꼭 문제 들고 가셔야죠. 그죠? 그래서 가서 문제 풀어보면 가실이랑 진달래꽃이랑 비교하는 문제 되게 많아요. 원래 유명합니다. 시어의 의미로 가. 소성경이라고 하면 평양에다가 밑줄. 그래서 밑줄이다. 화자가 사랑하는 시적 공간에다가 밑줄. 거주지. 화자의 거주지인 거야. 화자가 지금 거처가 석영 여자야. 근데 이걸 버리고 따라가겠다. 대동강 건너서 따라가겠다는 거야. 질산배는 뭐야? 생업 수단에다가 밑줄. 여성화자에다가 밑줄. 배경과 소재에 의해서 대동강은 이별의 공간이라서 대동강 밑줄 꺼놓고 LINK 물어볼 것 같아. 충분히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안 나와도 그만이지만 하면 한다. 10배는 이별의 수단. 배를 타고 떠나가니까. 밑에다가 뭐라고 적을 거야? 곧 하면 옆에다가 뭐라고? 다른 여인. 새로운 여인이라고 적자. 새로운 여인. 질투의 대상. 대동강 건너가고 나서 님이 나 대신에 만날 다른
리언 되는 거지. 이렇게 곧 새로운 여인이라고 적어놓자. 그래서 겁고리다의 주체가 화자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를 명심해줬으면 좋겠다. 여기 수업 시간에 적은 거죠? 이거요? 방금 적은 거가. 주체 이문 쌤이 내가 얘기한 거가. 수업 시간에 안 적어져 있나? 왜 수업 시간에 말씀 안 하셨고? 이거 꺾을 것입니다. 내 거꾸로 하다라는 거예요. 꺾을 것입니다라고만 얘기를 하셨어? 얘기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안 하셨다고? 반드시 나와야 될 이야기인데 한번 더 지켜볼게. 필기를 취합을 해볼게. 그래, 정훈이 들은 거 같나? 수업 시간에 이거 반드시 언급이 돼야 되는 건데 나중에 필기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곧 새로운 여인이라고 쫙 적어 놓으시고 마지막 난 진짜 이거 나올 것 같아. 그 쌤이 어떤지에 따라서. 근데 김상경 쌤이 만약에 이 파트 시험 문제 내신다 이러면 진짜 100%좀 확실히 들어. 왜냐? 늘 문법을 담당을 했기 때문에 2학년 때 내내 문법을 했었던 사람인데 이게 너무너무 두드러지는 출제 요소랑도 연결이 되거든. 가 부분을 다시 봐야 돼. 이제 이것만 하나만 하면 끝이야. 대동강 넓은 디 몰라서에다가 물결 표시. 얘랑 대칭되게 똑같은 통사구조 반복 찾아줘. 대동강 넓은 디 몰라서의 첫 행. 3년의 첫 행이랑 똑같은 통사구조 반복 찾으러 들어가자. 어디에 들어갑니까? 사공 원망하고 난 후에 사공 안에 모함하는 거. 럼난디 몰라셔에다가 물결 표시. 배네어 놓았느냐 사공아. 놓은다 사공아에다가 물결 표시. 연진다 사공아에다가 물결 표시. 그래서 뭐로? 통사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네. 통사구조 반복. 운율 형성 방법이라고 좀 정리해보자. 운율 형성 방법. 운율 형성 방법 얘기 좀 다 해봐봐. 뭐뭐뭐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지. 어떻게 운율 형성하고 있지. 첫 번째, 대꾸.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통사구조의 반복이 대꾸라고 한다면 틀린 말 아닙니다. 이게 대꾸니 통사구조니 그건 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운율을 형성을 할 때 통사구조가 럼난디 몰라서 그리고 넓은디 몰라서 배내어 놓은다 사고가 그리고 10배에 연진다 사고가 통사구조 반복. 이거는 지금 쌤이 얘기했으니까 바로 나오는 답으로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운율 형성 방법 또 뭐 얘기해야 되지? 식구가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 한 번 말하고 계속 두 번 얘기하자. 서경이 다 끈대 여힘으로 계속 19절이 반복되고 있잖아. 쌤 식구가 뭐예요? 라고 하면 한 어절이 반복되는 거. 어절이 반복돼. 정확히 얘기하면 2어절 이상이거든요. 어절의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거 뭐라고요? 사문보. 또 뭐 빼놓지만 하고요? 구경구. 그리고 글자 수에 대해서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통사구조 반복 꼭 기억해야 돼. 알았지? 그리고 마지막 진짜 이걸 더불어서 하나만 더 마지막 해석하는 거에서 놓은다 사공아 연진다 사공아에서 쌤이 계속 어떻게 해석했지? 가는 배에 태웠느냐 사공아 그리고 배내어 배알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쌤이 계속 뭐로 해석했어? 의문형으로 해석했어. 김상현 쌤이 2학년 내내 계속 문법만 담당하셨던 쌤이니 출제 요소를 얼마든지 2인칭 주어여야 된다는 이 중요한 조건. 주어가 2인칭 사공이기 때문에 니은다랑 는다는 현재 시제 어미가 아니야. 배 놓아 나 사공아 라고 해석해야 되는 뭐로? 의문형 어미라고 해석해야 돼. 진짜 겁나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해. 배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그리고 가는 배에 연졌느냐 태웠느냐 사공아 꼭 명심해야 되는 거 뭐다? 2인칭 주어에 사공한테 하는 말이기 때문에 니은다는 의문형 어미로 해석을 하지 현재형 어미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천쌤 필기랑 김쌤 필기랑 다 합쳐가지고 취합해서 쌤이 더 한 번 더 확인할 건데 너무 중요한 사실이 2인칭 주어일 때 니은다는 문법 시간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해석 문제로 진짜 내실 수 있다. 그리고 어휘를 좀 외워놓으셨으면 좋겠다. 어휘를 좀 외워놓으세요. 이런 고전 시가에서 나오는 것들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번으로 가서 너무 바빠가지고 이런 거 해석을 못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해석을 안 해서 틀릴까봐 또 염려가 되는 마음 때문에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하자를 떠난 님이 현재 머무르고 있는 공간이다. 땡! 서울에다가 동그라미. 서경은 화자가 현재
현재 머무르고 있는 공간이죠. 화자가 현재 머무르는 공간 고칠 수 있어야 되고요. 질산되는 화자의 생계수단입니다. 울어보면 울면서 쫓아가겠다라는 화자의 마음이고요. 존니노이다는 님과 거리를 좁히고 싶은 화자의 소망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칠일까라고 했을 때 이별의 상황을 바꿀 수 없을 것이라는 화자의 불안감 아닙니다. 확신이죠. 이별은 영원히 이별을 할 수가 1000년 동안 이별을 하더라도 믿음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칠일까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끊어지지 않는다. 믿음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확신입니다. 이번에 9년째 기억해 주시고 상징적 소재, 실제 지명, 식구의 반복, 후렴구, 사문보, 통사구조의 반복의 가부분의 반복, 인내 X, 절제 X, 자기중심적으로 적극적으로 원하는 바를 얘기하는 시적 하자, 질투도 하고 사공을 원망하는 걸 통해서 님의 원망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3번에 기니드리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면 다 맞으니까 화자와 님의 사랑과 이별이 함께 존재하는 공간, 디귿의 대동강은 아닙니다. 단절의 공간이라고 좀 적어놓을게. 단절의 공간입니다. 화자와 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단절의 공간으로 니은의 대동강 건너편도 되겠죠. 대동강 건너가는 이별의 장소입니다. 디귿 옆에다 이별의 장소라고 적자. 이별의 장소. 그리고 4번에 A와 보기에 B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런 걸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얘들아. 영구를 제외하고 A에 사용된 모티프, A에 사용된 모티프에다가 밑줄 끄시고 위에다가 구술 모티프라고 좀 적어줘. 구술 모티프. 구술이 깨져도 우리의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 정석가에도 동일한 부분 나타났지. 이재현의 당시에 유행했던 민요에도 드러나고 있어. 비록 구술이 바위에 떨어져도 끈은 진실로 끊어질 데 없으니 남군과 1000년을 이별을 한다 해도 한 점 붉은 마음, 한 점 붉은 마음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단심, 붉은 단자에 마음심자. 한 조각의 붉은 마음 하면 일편단심. 사자성어로 이제 의로제가 우리가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럴 때 안 될 가능성이 더 높기도 합니다. 사실상. 중간고사 때 사자성어 냈으니까 이제 모두가 다 사자성어를 열심히 공부하겠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또 안 할 수도 없는 게 사자성어입니다. 한 점의 붉은 마음 뭐라고요? 붉을만 마음심. 그래서 한 조각의 붉은 마음 일편단심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을 향한 일편단심. 나머지 다 맞는 선지니까 잘 봐주시고 A 부분에서의 신이 B에서는 붉은 마음 굳건한 바위로 형상화되었군 이라고 하면 어떻게 고쳐야 되지? 변하지 않는 마음을 나타내는 붉은 마음, 변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관계에서의 A. 하지만 굳건한 바위에다가 동그라미 밑에다 뭐라고 적고 가야 되지? 장애물이라고 적자. 바위는 장애물이다. 사랑의 실현의 장애물이다. 장애물이라고 적어주시고 나머지 다 맞으니까 꼭 기억해주고 모티프 단어 뜻 좀 체크해줄래? 예술작품으로 표현을 하는 동기의 모티프 하나 기억해줘. 그리고 5번 갑니다. 5번 옆에다가 제목도 가르쳐 주셨을걸. 공무도화가라는 고대가요예요. 공무도화가. 강을 건너는 노래. 남편이 우울증 걸렸나봐. 남편이 이제 정신병 우울증 같은 거에 이제 병이 걸렸어. 그래서 남편을 말리려고 했는데도 남편이 물에 뛰어드는 거야. 그래서 그 뛰어드는 상황을 니마 물을 건너지 마오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물은 사랑. 만류하는 사랑의 마음. 남편이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할 때 니마 그 물을 건너지 마오 만류라고 좀 적어주시죠. 근데 님은 기어코 크게 물을 건너시네에서의 물은 이별, 건너서 떠나가는 거야. 물에 빠져서 돌아가시니 세 번째 구에서의 물은 죽음. 사랑, 이별, 죽음. 물의 이미지 3개. 니마 그 물을 건너지 마오라고 했을 때 물은 만류. 근데 님은 기어코 물을 건너가신다. 이별. 물에 빠져서 돌아가시니 죽음. 물결 표시 갈까요? 가시님을 어이할 거에다가 물결 표시. 가시님을 어이할 거에다가 물결 표시. 뭐라고 적어놓자. 가시님을 어이할 거. 저 죽은 사람을 뭐 어쩌겠어. 이런 게 체념적 태도야. 이럴 때 체념이라고 한다. 그래서 답이 4번이야. 상대방의 힘도 왜 배를 내놓았어 사고나. 왜 가는 배에 님을 태웠어 사고나 라는 거에서 비난과 원망의 마음. 보기에서는 상대방의 행동에 기어코 물에 빠져서 돌아가시니 가시님을 어이할 거라고 하면 뭐라고? 체념인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 괜찮지? 감정이입은 뭐지? 자연물의 화자의 감정을 투영시켜서 그 사물, 자연물을 의인화시켰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을 자연물이 느끼는 감정으로 표현할 때 감정이입 풀 때 나오면. 그리고 5번에다가 별표를 좀 쳐줘. 5번에다가 별표. 5번 선지를 맞는 선지로 고치자.
5번이 적절하지 않거든. 5번을 적절한 선지로 좀 고쳐줘. 어떻게 고칠까? 가 부분에서. 가에서 명령형 종결음이 있습니까? 가에. 아닙니다. 배내어 놓았느냐 사고가. 김상혁 쌤 어미에 좀 집착했잖아, 그지? 어말어미, 연결어미라고 나뉘어지는 거에서 선어말어미랑 어말어미로 나뉘어져. 선어말어미는 시제랑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밖에 없으니까 선어말어미는 우리가 잘 보지를 못해. 어말어미는 종류 세 가지로 나뉘어질 거야. 뭐랑 종결어미, 연결어미, 보조적인 한 가지가 전성어미, 성질을 옮겨주는 절을 만드는 어미. 겁나 설명 많이 하셨던 분, 명사절, 반영절 설명 많이 하셨죠, 그죠? 전성어미 파트에서. 자, 그러면 이때의 어말어미는 무슨 어미라고 얘기해야 돼? 종결어미에서의 뭐로? 평서, 감탄, 명령, 총류 중에서 문장의 종류에 노한다에다가 밑줄 그어서 뭐라고 바꿔야 된다? 2인칭 주어일 때 니은다는 의문형 어미다. 그래서 명령형 어미가 아니라 뭐로 바꿔줘야 돼? 의문형 어미로 바꿔줘야 돼. 5번에 명령형 종결 어미가 아니라 의문형 종결 어미를 사용. 보기에서도 어미는 무슨 어미? 가시님을 어이할 꼬라고 꼬라고 물어봤잖아. 의문형 종결 어미. 주제의식 강조하고 있다. 두 개 고쳐주면 돼. 5번에 어떻게 고쳐야 돼? 의문형 종결어미, 보기에도 의문형 종결어미에 꼭 가시님을 어이할 꼬,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 가시님을 어이할 꼬에는 의문형 종결어미야. 보기 박스에 종결어미 하나만 더 찾아줘. 보기 박스에 의문형 종결어미랑 또 하나만 더 찾아줘. 뭐를? 니마 그물을 건너지 마오. 무슨 어미? 명령형 종결어미. 명령형 종결어미. 예, 감사. 그러면 살짝만 수 좀 돌릴까? 미안하게도 미스터 방을 하고 가야 되거든. 미스터 방을 꼭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미스터 방인데 미스터 방 시험 범위는 이것까지라는 거를 또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미스터 방의 시험 범위가 천성희 쌤이 올린 부분에 다른 지문 모의고사 지문 있죠. 이것까지가 미스터 방 범위. 여기 지문의 장면도 포함이라는 거를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일단은 그거의 지문부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요것만 하고 일단은 다음 시간에 그거를 다음 시간에는 우리 휴강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모의고사 치고 수요일 가요? 목요일 가요? 집에? 다음 주에 수요일 가요? 목요일 가요? 목요일 날 가는 거죠. 수요일에는 입주로 되죠. 저희 화요일 대선. 화요일 날에 대선이라서 못 나오고 그러면 거기 있어요. 근데 수업은 올 수 있잖아요. 저녁 때는. 대선 다 끝나고 나서 저녁에는 나오잖아요. 맞죠? 그냥 똑같이 7시에 자주 시작하는 거. 일요일 날 스케줄이 똑같이 일요일 스케줄이 뉴스에 갇혀있나요? 미스터 방 갈게. 미스터 방 위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된다? 풍자야 풍자. 판소리의 성격을 닮은 이거 진짜 풍자의 대가 최만식 선생. 그래서 최만식의 미스터 방은 시험에 나오겠죠, 그죠? 이 질문은 절대 안 빠질 것 같습니다. 풍자 소설, 세태 소설. 세태 소설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래서 다시 제목 위에 풍자 적은 거에 이거 적고 가야 돼. 여기서 풍자의 대상은 기회주의적인 인물, 역사의식 없이 집비 모르는 미스터 방, 방산복에 대해서 풍자라고 하면 그리고 뭐다? 광복 후에 혼란한 사회상도 풍자의 대상이야. 꼭 기억해야 돼. 사회와 인물 모두 풍자의 대상이라는 걸 꼭 기억해줘. 미스터 방에는 인물, 기회주의적인 인물뿐만 아니라 광복 후에 누구나 다 권력에 호가호위할 수 있었던 여기 실질적인 권위자는 누구야? 미스터 방에서 등장을 하는 실세의 권위자는 누구지? S소위. 근데 S소위의 권력을 등에 업고 막 허장성세를 부리는 인물이 누굽니까? 미스터 방. 그런 미스터 방의 호가호위, 허장성세가 통했던 시기가 광복 후의 혼란기네. 그래서 풍자의 대상이 인물뿐만 아니라 사회도 잘못됐네. 이걸 기억해줘. 세태소설 전지적 작가시죠.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전지전능한 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꿰뚫어보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랑 편먹었어. 우리랑 편먹는다라는 느낌이 뭐냐? 계속 우리 독자들한테 말을 걸어. 우리 독자들한테 말을 거는 듯한 느낌의 판소리계 소설의 판소리 사설의 어투로 우리랑 같이 미스터 방을 욕하자는 거야. 광복 후의 사회상을 욕하자라는 거야. 시간은 광복 직후의 혼란기,
서울의 공간적 배경으로 광복 직후 권력을 쫓는 밑줄 꺼줘 기회주의적 인간형에다가 밑줄 미스터 방. 그리고 혼란한 사회상에다가 밑줄 사회랑 인물이 둘 다가 다 풍자의 대상이다. 아이고 인물 희화화에다가 밑줄 끄시고 누가 외모로 까면 기분 나쁘죠. 깎아내리려고 그러는 거야. 콧빗돌이 광산복이라는 것으로 인물을 희화화에다가 밑줄 그래서 해악과 풍자가 살아납니다. 냉소적인 어조 미스터 방도 그리고 이 시대도 냉소적이게 판소리 사설의 문체에다가 밑줄 끄시고 우리한테 말을 거는 듯한 어투. 집신장수 아들 방산복에다가 동그라미 돈을 벌어오겠다고 일제강점기 때 집을 나와서 외국을 떠돌다가 10년 만에 더 초라해져서 돌아온 거야. 더 초라해져서에다가 밑줄. 그 후에 서울로 올라와서 신기루 장수를 합니다. 신기루 장수에다가 밑줄. 신발 수리공이라고 생각하시죠.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해방도 다 자기 중심적으로 나한테 이득이 돼야지 그 독립이 될 만한가 보군. 하지만 반대로 또 손해를 보게 되면 제기라 우라질 독립이 배불러주나? 라는 것으로 이기적인 인물의 모습을 보입니다. 기동령으로 배웠던 영어 덕택에 미군 장교의 통역 미스터 방으로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밑줄 한번 끄자. S 소위의 건세를 등에 업은 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사자성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된 이상 할 수밖에 없어. 호랑이의 건세를 등에 업고 여우가 까분다. 호가 호입니다. 정확히 호가 호의 상황이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머나 우리 창현이가 엎드려 울고 있는데 쌤 모르고 시작을 해버렸네. 창현이 어떡해. 창현아 이창 적어야 돼. 호랑이 뭐라고? 밑줄 거 S 소위의 건세를 등에 업은 에다가는 호가 호이 정확히 맞아떨어져. 그에게 어느 날 같은 고향의 친일파 지주 백주사가 찾아와. 백주사에다가 동그라미 아들이 막 일제강점기 때 경찰로 엄청 뜯어먹었어 사람들을. 그래서 그 재산을 다 뺏겼거든. 광복이 되면서 빼앗긴 이 친일의 재산을 다시 되찾게 해달라니 완전 생각이 진짜 머리가 텅텅 비었지. 방상복은 오케이 내 말 한마디면 막 이승만도 뭐 절절거리다 라는 말도 되지 않은 이유로 말도 되지 않은 말로 승낙을 합니다. 백주사랑 술을 마시던 방상복은 늘 하던 대로 양치질을 하고 난 후에 노대 아래로 물을 쫙 뱉는데 그 물이 공교롭게도 마침 그를 찾아온 S소의 얼굴에 떨어진다. 방상복은 S소에게 턱을 얻어 맞는다. 본문 내용 갈게요. 옛날에 영화가 꿈이 되고에다가 밑줄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안 가르쳐 주시던가 안 가르쳐 주셨다 하더라도 안 할 수가 없는 슬픈 상황 있지. 밑줄 한번 긋고 갈게. 옛날에 영화가 꿈이 되고에다가 밑줄 끄시고 인생 무상이야. 한순간에 잘나던 것이 몰락을 했다. 인생 무상. 한 여름밤의 꿈 봄밤의 꿈 일장춘몽이라고도 합니다. 봄밤의 꿈이라고 해서 한 장의 봄의 꿈이다. 일장춘몽 인생 무상. 옛날에 잘 나가던 그 부기 영화가 꿈이 되어버리고 1조에 몰락을 했다. 인생무상 일장춘몽. 가뜩이나 초상집 개처럼 위에다가 비유적 표현 하나 적어놓을까. 비유. 이제 친일파 지주였던 백주사가 광복이 되자 봉변을 당하면서 재산을 다 뺏긴 겁니다. 자기가 또 한 번 어깨가 움츠러듦을 느끼지 않지 못하였다. 누구? 백주사가. 초라해지는 거야. 초상집 개가 된 기분이야. 그런데다가 이 녀석에다가 동그라미 백주사야 아니면 이 녀석이 누구야? 이 녀석이 백주사 입장에서 미스터 방을 가리키는 거지. 이 녀석 밑에다 뭐라고 적자? 미스터 방. 백주사 입장에서 괘씸한 거야. 10살 넘게 차이 나는데 언제적 저라고 모험스럽게 굴어서 심히 불쾌하게 하계체, 하오체를 쓴단 말이야. 하십시오체를 써야 되는 관계인에도 불구하고 하오하계를 쓴단 말이야. 그래서 앵간히 자리를 털고 일어설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었다. 몇 번 일어나고 싶었어. 그러나 참았다에다가 밑줄 방상복한테 비위를 맞춰서 재산을 다시 되찾고 싶은 게 누구야? 백주사야. 그러면 방상복의 건세를 이용하기 위해서 비위를 맞춘 기회주의적 태도지. 이거 하나도 놓치면 안 돼. 백주사는 지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역사의식이 빵꾸난 사람이다 보니 내가 친일해서 모았던 재산이 내 재산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되찾으려고 하지. 옆에다가 적어놔야 돼. 기회주의적 태도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돼? 물질만능주의라고 적어야 돼. 물질만능주의라고 적자. 물질만능주의로 다시 그 돈을 찾으려고 하는 백주사.
보아하니 큰 세도를 부리는 것이 분명하였다. 백주사의 시각으로 방산복의 집을 보는 거야.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서 분풀이로 그리고 빼앗긴 재물도 도로 찾을 수 있는 여망에다가 밑줄 남아있는 희망 있을 듯 싶었어. 분풀이도 하고 더구나 재물을 도로 찾고 하는 것이라면 코피뚜리 산보기에다가 밑줄 빼시고 이런 게 뭐야? 코피뚜리 산보기라는 이런 별명을 취하는 거 약간 깎아내리고 싶은 거야. 풍자의 대상이라서 희화화 코피뚜리 산보기는 말고 그보다도 더한 놈한테 머리를 숙이는 것쯤 상관할 바가 아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한신이 가랭이를 기듯이 내 코피뚜리 방산보기보다도 더한 놈한테 가랭이를 길게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그래서 밑줄에 자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백주사 물질 만능주의. 그러니 여보게 미시다방. 있는 말 없는 말 보태가면서 1장 병가 설명을 하고 난 후에 백주사가 끝을 맺기는 어쨌든지 그놈들 말일세. 그놈들에다가 동그라미 백주사의 재산을 빼앗아 간 놈들 있지. 광복에 두드려 패해서 막 다 친일 청산했었던 앞자리의 놈들 재기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밑줄 까줘. 반성할 줄 모른다. 일제강점기 친일의 행각에 반성할 줄 모른다. 그놈들 한 놈도 남기지 말고서 죄다 붙잡아다가 말이네. 개수놈들은 목을 썰어서 죽이고 다른 놈은 막 뼈다귀가 부러지도록 막 두들겨 패주고 꿇어앉혀서 한복을 받아주고 그리고 빼앗긴 거 일일이 도로 다 찾아주고 집하고 새가 쳐부순 거 말끔히 다 불려주고 그렇게만 해준다면 네네네네 재산의 절반을 논아줌세. 응 절반 여보게 미시다방 염려 마슈. 미사방은 선뜻 쾌한 대답이었다. 진정인가? 지금쯤 당장이래도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놔야 돼? 허장성세야. 이런 걸 뭐라고? 내가 말이야 어제 허장성세입니다. 어제 허장성세. 허세 부리는 거야. 내가 지금이라도 말이야 내 입 한 번만 떨어진다 치면 기관총 들면 MP가 100명이고 1000명이고 들끓어 내려가서 들이 쑥밭을 만들어 놉니다. 쑥밭을 허장성세. 고마우이. 백주사는 복수하여지는 광경을 선히 연상을 하면서 미스터 방의 손목을 덥석 잡는다. 백골난망이겠네. 빈칸 뚫어놔도 되겠지. 백골난망에다 빈칸 뚫어놓자. 백골난망이겠네. 죽어서도 백골이 되어 있지 않는다. 백골난망에다 빈칸. 놈들을 깡그리 죽여 놓을 테니 보쇼. 자네라면요 얼른 하겠나. 흰말이 아니라 흰말에다가 밑줄 끄시고 괜한 말이 아니라라는 뜻입니다. 이승만 박사도 내 말 한마디면 고만 다 제발이에다가 밑줄 끄시고 불만을 나타내는 거야. 한 숟가락이다. 이런 거 쉬운 놈들이다. 미스터 방은 그러고는 냉수 그릇을 집어서 한 모금을 물고 꿀쩍꿀쩍 양치를 해. 어머 웬 버릇인지. 웬 버릇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구별나라에다가 밑줄. 그렇게 깨끗했던 놈이 아니거든. 깨끗했던 놈이 아닌 게 네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라는 거로 희화화를 시키고 싶은 거야. 하여간 그는 미스터 방이 된 뒤로는 술만 먹으면 양치하는 버릇이 생겼어. 괜한 허세, 있는 척, 세련된 척하는 그 행동에 지가 지 발목을 잡는 거지. 양치한 물을 처치하려고 휘휘 둘러보았어. 원래부터의 고질적인 습관이 아니라 괜히 생긴 세련된 척하는 습관인 거야. 그래서 노대가 현관 정통이거든. 미스터 방이 그 걸쭉한 양침물을 노대 아래로 아낌없이 쫙 뱉는 바로 그 순간이 공교롭게도 마침 그를 찾아온 S소위에다가 동그라미 호랑이. 방산복 권력의 원천에다가 밑줄. 여우가 그 호랑이의 건세를 믿고 까분 진짜 호랑이의 등장. 현관으로 일단 들어서려다가 말고 뒤로 서러버린 도로 물러나서 헬로 부르면서 웃음을 짓는 얼굴로 쳐드는 순간 그만 일치가 되었네. 에구머니. 놀라서 즐겁을 하였으나 이미 뱉어진 양침물은 키키한 냄새와 더불어서 이거 하나 찍어서 백절폭포에다가 밑줄. 사실적 묘사 아니면 과장된 묘사. 백절폭포로 진짜 양침물이 백절의 폭포. 과장이라고 적자. 백절폭포 밑에다가는 과장으로 내리 쏟아져서 웃으면서 쳐드는 S소의 얼굴 정통에 가서 쫘르르 유대불 이 기급할 자식. S소이는 주먹질을 하면서 고함을 질렀고 그 주먹이 쳐든 채 그대로 있다가 일반 허둥지둥 버선발로 뛰쳐나와서 손바닥을 싹싹 비는 미스터방. 밑에다가 뭐라고 적지? 희화화. 그렇게 허세를 부리다가 비굴하게 누구 앞에서는 백주사 앞에서는 S소이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비굴하게 발이 되도록 비는 거야.
손바닥을 싹싹 비는 미스터 방의 턱을 상놈에 자식하면서 철컥 어퍼컷으로 한 대 갈겼더라고 에다가 밑줄 하루아침에 부하 건세를 잃게 되었다. 그래서 미스터 방의 기회주의적인 면모에 대해서도 풍자하고 혼란한 사회상에 대해서도 풍자하자. 그래서 등장인물에 대해서 100% 출제가 될 수밖에 없어. 등장인물 쫙 묶어서 별표셋 무조건 나옵니다. 신기루 장수였으나 강복 직후 미군의 통역관이 되고 허세에다가 밑줄 끄시고 허장성세 옆에다 한 번 더 적으면서 외울까? 기회주의적인 인물이고 이기적인 인물이야.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에다가 밑줄 옆에다 뭐라고 적지? 역사의식 X 역사의식은 없어. 전형적인 친일파의 백두사. 이익을 위해서라면 비굴함도 참고 악첨을 하겠다. 방산복의 힘을 빌려서 부를 되찾고자 하는 물질 중시도 적어놓자. 물질 중시. 기회주의자이면서도 물질 중시. S 소위 강복 직후의 실제적인 영향력에다가 밑줄 방산복의 출세와 몰락을 결정하더라. 방산복의 양치, 그것의 의미. 양치는 꽃빛돌이 방산복이가 미스터 방으로 출세하고 난 후에 생긴 버릇이야. 밑줄이다. 출세 후 생긴 버릇에다가 밑줄. 세련된 척 행동했던 그 허세가 지 발목을 잡았지. 밑줄이다. 세련된 사람인 양 행동하려는 인물의 허세에다가 밑줄. 방산복은 노대에서 뱉은 양치물로 인해서 한순간에 몰락을 하니 한순간에 거머쥔 건세가 한순간에 몰락을 하는 것으로 밑줄이다. 하루아침에 얻은 건세가 얼마나 허망한지에다가 밑줄 극적인 재미다. 그래서 백절폭포의 과장된 표현도 한번 얘기하고 싶고요. 1번 가겠습니다. 1번에 적절한 거 풍자를 통해 혼란한 사회상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를 이용했던 기회주의적인 인물에 대한 사회와 인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밑줄 긋자. 사회상과에다가 밑줄 인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다가 밑줄. 여러분 2번은 어때요? 인물 간에 갈등이 있어요? 인물들 간의 갈등은 없습니다. 인물들끼리 멱살 잡고 싸우는 갈등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1번의 극적인 반전은 미스터 방의 몰락이죠. 그런데 빠르게 대처하는 능력이 드러나는 거. 선생님 손바닥이 막 빌었는데 이것도 대처 능력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나머지는 살릴 말이 없어서 패스. 서술성의 특징은 전지적 작가시죠. 그래서 서술자가 작중 상황과 사건을 전지적인 시점으로 전달을 하는데 백주사의 시각에서 서술을 하는 앞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도 기억해야 된다. 인물을 희화화시키고 있다는 걸 기억해줘. 인물을 우리와 같이 희화화시키는 것으로 골개미가 나타난 부분들 나머지를 잘 보시고 니은 골개미가 아닙니다. 4번으로 한번 가주시죠. 다음은 활동에서의 A, 백주사의 몰락을 통해서 개인을 억압하는 백주사의 몰락은 일제강점기 때 몰락한 거지. 개인을 억압하는 시대 변화의 부당함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신의를 청산하는 거는 정당한 거야. 그래서 백주사의 몰락에다가 동그라미 친일 청산이라고 좀 적어줘. 친일적 행위를 벌주는 거야. 친일 청산이라고 적어주시고 친일을 청산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정당했던 행동이죠. 현실에 대한 백주사의 부정적인 태도, 그의 시대착오적 역사 인식, 방산복이 출세해서 세도를 부리는 모습, 강복 직후 사회의 부정적인 단면, 방산복이가 미군 소위한테는 꼼짝 못하는 모습에서 권력 앞에 비굴해지는 모습, 이중적이지. 방산복에 대한 백주사의 이중적인 태도는 뭐야? 속으로는 막 저 새끼가 언제부터라고 하지만 앞에서 여보게 미시다방 좀 찾아줌세라는 거에서 이익만 추구하는 기회주의적인 인물 맞지? 오케이, 단어들 잘 보시고 있어봐. 여러분 반이 조금 더 진도가 더 빨리 나가지는 것 같아. 더 잘 나가지는 것 같아서 분위기가 아주 좋네요, 우리 화요일 반이. 그런데 미스터 방을 나가기에는 약간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진도도 맞추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조금 이거는 더 나가. 내일 수행평가가 없으면 좀 나가고 싶기는 한다만 다음 주에 나가겠습니다. 뒤에 부분은 다음 주에 나가기로 하고 수행을 하러 가야 되는 사람들은 가시고 이거 인간의 욕망은 연습 문제 잘 풀어보시고 다 나머지 문제도 좋거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문법 해야 되겠죠. 문법이랑 동화서는 아직 안 나가고 있어요. 카메라 워커나 동주 카메라 워커 뒤에 거 동주 안 나가고 있어요. 아직까지. 동주도 안 나가고 오로지 보고만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문법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 네.